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 명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좋은 특허 명세서란 어떤 명세서일까요? 제가 발명을 해서 특허를 출원하러 변리사를 찾아갔어요. 두 분을 제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한 분은 제가 이야기한 발명에 대한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특허청에 출원을 대행을 했는데 바로 통과가 돼서 등록이 됐어요. 그 다음 또 다른 변리사분은 저에 대한 발명을 이렇게 상담을 한 끝에 마찬가지로 출원을 했는데, 뭐가 다르냐면 심사가 쭉 진행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간에 한번 이제 연락이 와요. 지금 바로 이렇게 등록이 안 돼서 중간에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 제출 통지서를 작성을 하는데 돈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을 더 지불을 하고 결국 등록을 받았어요. 후자의 변리사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억지스럽게 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죠. 이때 전자와 후자 두 변리사 중에 어떤 변리사가 더 잘 써서 특허청에 출원을 해준 걸까요? 돈벌이에만 급급해 보이는 후자의 변리사일까요? 아니면은 한 번에 쫙 일사천리로 명세서를 등록시켜준 전자의 변리사일까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은 특허 명세서란 어떤 명세서일까요?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면 무조건 좋은 특허 명세서가 될까요? 아니면 교수님이 작성을 해준 특허 명세서가 좋은 명세서일까요? 특허를 출원하시기 전에 이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계셔야 좋은 특허 명세서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좋은 특허 명세서란 어떤 명세서이냐면요, 권리 범위가 잘 작성이 돼서 보호할 수 있는 나의 발명의 범위가 넓은 명세서가 좋은 특허 명세서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조건 변리사를 만나서 출원만 하면은 잘된 좋은 특허 명세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특허 명세서란 권리 범위가 넓은 그러한 명세서를 우리가 좋은 특허 명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포크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좋지 않은 특허 명세서로 이 포크를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면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포크의 날이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4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특허 명세서에서 잘못 작성하게 되면은 다른 타인이 저 포크의 날을 3개로 바꿔서 판매를 할 경우에 특허 침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나는 분명히 포크라고 해서 특허 명세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 유사한 포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 침해가 아닌 거죠. 또 다른 사람이 포크의 날을 2개로 바꿔서 판매를 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허 침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범위가 넓은 특허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권리 범위가 넓게 이 포크를 특허 명세서로 잘 작성을 해서 출원이 되었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날을 3개로 변경한 사람도 그리고 2개로 변경한 사람도 다 내 특허를 침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포크를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잘못된 명세서를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내 발명이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어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발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권리 범위를 넓게 그렇게 해서 나의 발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명세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명세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중간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이 포크를 내가 너무 넓게 권리 범위를 잡아서 젓가락도 포크처럼 보호가 되게 작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넓게 권리 범위를 작성을 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허청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건 너무 억지다, 지나치게 권리 범위가 넓다, 오히려 너무 넓으면은 산업에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당신의 권리 범위를 조금 이렇게 줄이시라고 통지서가 하나 날아와요. 그 통지서가 바로 무엇이냐면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거예요. 이 의견 제출 통지서는 무엇이냐면, 특허청에서 어떤 항이 권리 범위가 너무 넓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한 서류예요. 그래서 이걸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명세서를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조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특허청에 출원을 해요. 이 과정을 우리가 보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명세서를 이렇게 보정을 하고 다시 제출을 해서 그 후에 등록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 작성 과정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러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내 발명이 지나치게 권리 범위가 좁아서 분쟁의 여지도 없고 등록을 시켜줘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특허 명세서가 됐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어쨌든 이 내용 하나만은 확실해요. 권리 범위가 넓어야 좋은 명세서고, 넓게 작성했을 때에는 특허청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가 오고 거기에서 조금 보정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지만 훨씬 더 좋은 명세서라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두 변리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전자의 변리사는 출원을 해서 한 번에 다이렉트로 쭉 특허청에 등록이 된 반면, 후자의 변리사는 중간에 이러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다고 했죠. 결론은 후자의 변리사가 더 좋은 명세서를 써줬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비용이 조금 중간에 지불이 됐더라도 나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훨씬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면은 후자와 같은 변리사를 만나셔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특허 명세서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다른 경쟁사들이 변종을 해서 짝퉁을 만드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권리 범위가 좁은 그러한 특허 명세서를 비싼 돈 들여서 등록을 받았을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특허 명세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거하고 유사하게 만들었어도 침해가 아닌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돈과 시간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시고 변리사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셔야 나중에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특허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들이 잘 전달이 돼서 많은 개인 발명가분들이 잘못된 특허 명세서로 피해를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